그 수업을 마저 하고요. 1장 하고 오늘 2장 무선 네트워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이미 전달해 드렸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특강이 첫 번째 특강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제가 사실은 특강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현직에 계신 분들을 모셔요. 근데 이번에 전화를 했는데 현직에 계신 두 분이 다 학교 동기셨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키스디라고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브레인 있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20여 년간 재직 중이시다. 이번에 서울과학기술대학 정책대학연구원으로 정책대학원을 옮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2장 네트워크는 오늘로 끝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특강은 없지만 목요일에 그때 어떤 친구가 그 에버노트가 아니라 무슨 노트지? 내가 에버노트를 에버노트지? 누구였죠? 홍순성 누가 했지? 미스터 한이 했어? 안 웃기는 미스터 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홍순성님하고 지금 이 스카이프로 전화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한 10분 정도, 10에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다음 주 주제는 뭐냐면은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미디어를 우리가 할 건데 그 스마트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뭐냐면 스마트 라이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할 겁니다. 지금 테스트 한번 해봐. 끝나고 그냥 하면? 지금 해. 그래, 따라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저 그 디지털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교수님 왜 이렇게 많냐? 뭔 일 있었어 어제? 2학년. 어제 뭔 일 있었어? 뭐 저거 했어? 없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즘이 하셨구나. 왜 이렇게 절세 많지? 복학생들 저기 이번 맛복학 한 애들 어디 있어? 맛복학. 이런 친구는 어때? 한마디만 또 얘기해 주면 어때? 하느라. 역시 정답이야. 다 똑같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똑같아. 빨리 군대를 가야 정신 차리지. 아유 지금 좋다고 저러시려고. 저희 군대 갔다 와봐. 그럼 또 메시지 글락이지. 내 머리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왜 머리는 아무 이상 없어. 정상이야. 안 해서 그런 거야. 자 시작할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은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디지털은 인터랙션이다. 디지털은 인터랙티브하다. 이 인터랙티브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던 원웨이 패러다임이 이제는 깨지게 됩니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분야에 디지털을 적용을 할 때는 이러한 인터랙티브 특징 같은 거를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바일 하다. 이거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항상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항상 움직이나요? 이제까지 우리가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했으면,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했다면 15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TV를 보려고 그랬다. 20년 전에 해품달이 아니라 저는 20년 전에 뭐 좋아했어? 20년 전에. 아니구나. 20년 몇 살이지? 한 살이야? 미안해. 미안. 얘들 잘못 들었네. 28살 없어 혹시 여기? 25. 저기야. 공대에 팍 씨뿌릴 가게 이름이 정남아. 정남아, 너 20년 전에 TV 같은 거 재미난 거 본 거 기억나? 공부했구나. 그럼 안 돼. 15년 전으로 가보자. 15년 전에 재밌게 본 거 기억나는 사람? 포켓몬스터. 어디서 봤어? TV로. 그거 보려면 어디 갔어야 됐어? 집에 가서 TV 수상이 앞에 앉아야 됐었잖아. 혹시 DMB 맨 처음에 나온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DMB가 뭔지 모르는 사람?
DMB 알아? DMB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해 보면은 광고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DMB 광고? 응. 지하철 이동하면서 본다. 그래 맞는데 광고가 재밌는 광고가 뭐였냐면 지하철에 있으면서 막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만 못해. 그리고 집에 막 뛰어가. 근데 드라마가 거의 끝나가. 그러면은 그 유리창, 그 마루에 있는 유리창에 하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을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이 사례에 적절한 건 더. 집에 안 가도 된다. TV가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TV를 들고 가려는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디지털 모바일 방송에 대한 광고로 나왔을 때 바로 이걸 했어요. 버스에 TV를 갖고 가는 거 이런 걸 했었어요. DMB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원하는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축구 중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TV 세트가 있는 곳까지 내가 안 움직여도 돼요. 자, 지금 우리 의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가야 돼. 그러면은 주인공이 누구야? 나야 TV야. TV가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거기 따라가야 돼. 근데 인간이 객체가 된다는 말은 우습잖아. 내가 주체가 돼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내 공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디지털은 그것을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5년 전, 10년 전 TV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어떨까요? 한 10년 전 여러분들 세대는 한 10년 전 보면은 컴퓨터 그때는 한때도 랩탑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한 15년 전 그때는 비쌌고 컸고 한 10년 전 그때는 또 네트워크가 안 됐어요. 컴퓨터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나마 학교 와가지고 랜선 꼽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나마 좀 나은 데는 요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와이파이 한다든가. 근데 이제는요 에그만 있으면은 버스, 지하철 와이브로만 있으면은 움직이면서 공간에 제약 없이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도서관에서 꼭 자리 잡아가지고 컴퓨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TV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공간과 시간이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은 중요한 겁니다. 컨버전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조합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현존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를 다 합해만 하면 좋은 거야? 그게 컨버전스라고 했어? 그럼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가치,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뤄서 그것이 현재 내가 이용하는 이용자의 원하는 니드와 정확하게 맞을 수 있냐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은 연구를 해보니까 TV를 보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TV 업계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게 TV 안에다 그냥 소셜 미디어를 장착하자. 그래서 TV에서 한 80%는 해품달이 나오고 나머지 한 20-30%는 소셜 미디어를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그 실패했어요. 왜? 단순한 물리적인 컨버전스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에 커트가 되거나 방해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걸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보다가 조금 재미없어지거나 아니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 라는 게 나타났을 때 야 지금 김수현이가 지금 윙크하는 거 봤어요? 너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지 계속 보면서 화면이 잘라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시청자의 가치, 니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나중에 얘기를 할 거겠지만 그래서 인텔사는 다 알죠? 미국 인텔사. 인텔사에서 작년에 HCI 랩에
디렉터를 인류학자를 임명을 했어요. HCI라는 게 뭐냐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준말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제 수업 들으세요. 지금 HCI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어땠어, 현음아? 한마디로 해줘. 한마디로. 꼭 들었으면 해요. 꼭 들었으면은 선배의 입장이었습니다. 작년에 폐강됐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달라. 작년까지는 다 영어 강의에다가 숙제가 엄청 많았어. 근데서부터 그렇게 안 해. 어쨌든 HCI라고 하면 공학적일 것 같잖아. 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니까 공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인류학자를 고용했어. 그 책임자를.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까지 하기 좀 벅차다는 거죠. 왜? 테크놀로지 개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소셜 사이언스 연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셜 사이언스 나 했으니까 나 잘 되겠구나. 그렇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거 외에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랭귀지라든가 모르잖아. 그래서 공학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사회과학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들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디자인, 멀티미디어, 그래픽, 뭔가 자기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팀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산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컨버전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컨버전스예요. 개인적인 제 얘기라면 저는 학부 전공이 철학이에요. 철학과 나왔어요. 석사 전공은 방송이었어요. 방송. 그리고 박사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인데 특히나 뭘 했냐면은 저는 HCI에서 나온 결과를 마케팅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 제 전공은 뭔가요? 철학이에요? 방송이에요? HCI 마케팅이 뭐예요? 전 대표적인 컨버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저는 컨버전스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얕고 10개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이냐? 얕고 10개 넓게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전문 지식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학에서 온 친구들은 공학을 기반으로 했을 때 소셜 사이언스, 아래에 있는 거 인지심리, 커뮤니케이션, 경영학, 마케팅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필요하지 않냐는 거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는 뭐로 해야 돼? 이런 것들 한번 되뇌이세요. 자, 컨버전스. 물리적 컨버전스뿐만 아니라 화학적 컨버전스가 더 중요하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특징. 저는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원 클릭 어웨이 또는 원 터치 어웨이. 원 클릭 어웨이는 뭐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면 떠날 수 있어. 터치는 뭐야? 탁 터치하면 떠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그 주말이나 평일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셔요? 가는 사람 규칙적으로. 이렇게 없어? 없구나. 그럼 내가 얘기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전 자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가요. 왜냐면 살림을 준비해야 되니까. 밥하고 반찬 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남자들 해야 돼. 우리 먹고 사는 해야 돼. 해야 되잖아. 또 이래. 그럼 저기서 만두를 굽고 있어. 만두를 한번 먹고 이렇게 가도 돼. 사실은 가도 되는데 이 인간인지라 이게 잘 안 돼. 가서 여기서 조금 맛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또 옆에 가가지고 가면 또 미국산 쇠고기 나왔다고 굽고 있어. 그럼 또 해서 먹고 역시 우리 한우가 좋아. 뭐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박하게 살기 힘들어요. 왜냐면 뻔히 거 앞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펜세이션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보상을 주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매몰차게 그냥 먹고 가도 돼요. 그냥 먹고 그냥 가도 되는데 또 인간인지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괜히. 그래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은 안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가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틱 가서 딴 데 갑니다. 더한 것도 있어. 뭐야? 가격 비교하는 다나와 같은 데는 가격 쫙 나와. 그건 저가로 제일 들어가. 물론 미끼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편해졌습니다. 똑같은 정보가 있는데 어떤 데는 재미까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게 단순히 엔터테이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 되면은 제가 한번 그 김용민 후보도 한번 불러가지고 특강도 한번 할까요? 원하면은 제가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분이 디지털 시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팟캐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미디어 역사에서 한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원하면 불러볼게. 저기를 불러? 김총수를 불러? 김총수 저기 불러? 그랬어. 부를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 패러다임이 왜 중요하냐?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펀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의 원래 목적은 정보 제공입니다. 근데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재미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들으시겠어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낙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얘기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냐? 뻔해야 된다. 뻔해야 된다. 아무리 교육적이고 정보가 많고 소중한 거라 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뻔해야 된다. 그래야지 체류 시간과 그리고 그 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걸 늘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액션까지 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게 반복되다. 뻔이다. 자, 오늘 이제 배우고 빨리 끝낼게요. 2장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뭐냐? 제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산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이벤트가 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뭐 큰 뭐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현상, 상황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이 참여를 하거나 한 사람이 연관이 되면요.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나까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제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그게 다 네트워크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업,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 아니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디어연사학부가 공식적으로는 75명 뽑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학년에 100명이 넘거든요. 같은 학년에 있는 같은 우리 동기들 다 아는 사람 다 몰라요. 오히려 다 모릅니다. 오히려 강원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재학생이기 때문에 더 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오히려요. 온라인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온라인 게임,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팬 클럽, 또는 저처럼 뭐 DC 인사이드 좋아하는 사람 DC 인사이드 멤버, DC 멤버 뭐 이런 거, 정사계 같은 거, MLB 팍 같은 거,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뭐 개드립 같은데 뭐 이런 거. 오히려 거기가 더 친근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네트워크가 시공간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누구와 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리미어 리그의 팬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어떠한 그 뭐 홈페이지든지 블로그든지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랑 얘기가 잘 맞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가 클릭해가지고 친구를 맺어요. 그리고 트위터까지도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더 친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록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이게 흐려지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흐려지게 되느냐? 그게 여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유저 베이스드 이용자 관점, 이용자 중심. 여러분 이거는요. 아니 이용자 관점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게 디지털이라고 뭐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이전까지 나왔던 개념도 그렇잖아. 근데 이용자주의 관점은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시민 중심의 행정, 국민 중심의 행정 이런 거 얘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이런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컨슈머들에 대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컨슈머에 대해. 그러나 실제로 컨슈머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의 평가는 제품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품의 생산에 그리고 제품을 수정해서 만들어내는 데에 반영하는 것 많지 않아요. 그나마 있었던 건 이런 건 있었습니다. 제품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가를 하게 합니다. 사용자들의 의견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만들 때 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품, 서비스, 컨텐츠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베타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베타 서비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타 서비스 웹 2.0의 특징이기도 하고. 베타 서비스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체험. 또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써보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자, 써보게 해서 뭐 하려고? 그냥 끝이야 그게? 자, 써보시오 하고 끝이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써보고 나서 어떤 건지를 의견을 전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게다가 디지털은요. 내가 굳이 안 보내도 돼요. 자동적으로 의견을 보내시겠습니까? 에러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예스만 하면 자동적으로 보냅니다. 에러가 났을 때. 굳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기업은 뭡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거죠. 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애플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보면요. 그 스티브 잡스는 고객에 대한 리서치는 안 한다고 나옵니다. 고객에 대한 리서치. 우리가 고객에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뭐 그분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애플이 리서치 회사에다 돈을 무지하게 했어요.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 반응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게 더 쉬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편리해졌어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가능해졌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이런 것도 되겠죠? 아까 나온 베타도 그렇고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거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해보시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어떻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잖아요. 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팍팍팍팍팍팍 올라가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그냥 버릴까? 그러면 잘못된 기업이고 그걸 다 모아서 기술팀에 전달돼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또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저 베이스입니다. 유저 베이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이걸 보고서 얘기 나눠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영상인지 아닌지 좀 헷갈린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 빅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탐 행스 나오는 빅.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무슨 사장이냐면 장난감 회사 사장입니다. 탐 행스는 원래는 어린이에요. 근데 어쩌고 하다가 저렇게 어른이 됐어요. 근데 지금 장난감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왜? 이게 그 하나의 예입니다. 보시죠. 장난감은 누가 사용합니까? 어린이가 사용해요. 물론 몇몇 오다쿠들은 어른이 돼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다쿠는 지금 타겟이 아니죠. 어린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이에요. 어린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유저 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장도 망설여요. 그러나 얘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멘스가 가지고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바로 이거. 이게 바로 유저 베이스예요. 공감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지는 않죠. 왜? 나를 깨고 그 사람의 마인드로 들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교수인데 교수의 마인드가 아니라 학생의 마인드로 가서 한다. 어렵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고객의 마인드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한다. 힘듭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볼게요. 아, 더 봐? 실제로 맨하탄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이 정도만 하잖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이러한 것을 종합했을 때 교수님, 디지털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디지털 휴머니즘입니다. 왜? 결국 인간이다. 결국은 인간이다. 테크놀로지, 기술, 미디어가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보편화되고 매일 수십만 개가 소개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인간을 위한 것이다. 기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 인간이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가 서바이버, 살아남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이성과 감성. 그 이성의 면에서는 유용성, 사용성, 효율성 등등등에 적합했던 것이고 감성에 적합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맞았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휴머니즘이다. 디지털 휴머니즘이다. 이번 학기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하는 수업의 모든 핵심 키워드는 요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돼. 아이씨, 다 잊으면 안 된다. 다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가져가라. 아, 그래도 이게 있었지. 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10년 뒤, 5년 뒤 회사에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딴 거 기억 안 나는데 아, 맞아. 디지털은 테크놀로지는 교수님이 그래. 인간. 네, 그 관점으로 항상.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광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도 아마 안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이 광고가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제 대표적인 광고고 그리고 그 제일 역사로 제일 그 제가 판단했을 때 훌륭한 광고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왜 한숨이 나와? 왜? 휴머니즘 때문에? 어? 왜 한숨이 나와? You ready? I'm ready. Let me see it. Here she is. Oh, boy, she's beautiful. She's perfect. Isn't she? How does it feel being a grandfather? Oh, incredible. How does it feel being a father? It feels pretty great.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기를 처음 본 할아버지와 그 자식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별다른 이야기, 세계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테크놀로지가 가져오는 인간에 대한